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미국 CIA 함락 보고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CIA를 어떻게 포위 섬멸 작전을 했는지 그 소식을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CIA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거의 정치적인 도구가 돼버렸지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의 CIA와 FBI는 미국 대선에 일절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미국 아이러니한 실태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CIA를 어떻게 함락했는지 그 소식은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가 특별 보고서 형식으로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는 중국은 도난당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CIA 요원들을 폭로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 간첩들은 이 미국의 데이터를 도난을 해서 아프리카와 유럽 전 세계에 있는 CIA 요원들을 폭로했다. 대놓고 CIA에 대한 정보를 우린 손금 보듯이 알고 있어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멸공. 자, 우리가 미국 대선과 미국의 역사에서 지금 매일매일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공산당 시진핑가 들어와서 얼마나 전 세계를 글로벌리스트들과 함께, 그림자 정부와 함께 글로벌 리셋을 하려고 미국에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다라는 걸 얼마나 통절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자, 이러한 관계를 소상하게 포린 폴리시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12월 26일 날 미국과 중국 공산당은 10년 전부터 치열한 정보전쟁을 전개했다. 포린 폴리시의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정보전쟁 10년 보고서는 미국의 전 현직 정보 및 국가안보당국자 30여 명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첫 번째 파트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훔친 미국 내부 국가 공무원들의 데이터로 미국의 정보요원, 특수요원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보부처가 중국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버둥 쳤는지를 다루며, 세 번째 파트에서는 트럼프 시절 정보부처의 운영 및 중국 공산당의 정보부처와 과학기술계 거물들 간의 날로 향상된 협력 등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사실 포린 폴리시가 굉장히 소상하게 엄청난 양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좀 축약을 좀 했는데, 2013년을 전후에 미국 정보당국은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에 잠입한 CIA 특수요원이 단시간 내에 중국 공산당의 정보부처에 발견되는 놀라운 문제에 주목을 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길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 CIA 요원들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디에 나가기만 하면 중국의 정보 요원들이 따라오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 사건의 진전은 20년 전으로 올라간다. 미국의 한 전직 국가안보 관리는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서로 항상 충돌을 하고 있었으며 글로벌 판도라의 상자를 이번에 열게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부패를 이용한 CIA는 2000년부터 2010년 중국인 특수요원을 모집을 했다. 미국 CIA는 중국 공산당 관료 체계의 부패를 이용해 중국에서 정보원들을 양성해서 활용을 했다. 20년 전 중국의 공식 임금은 월 2,000위안 약 33만원 정도로 높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임금 수입은 2,000위안을 훨씬 웃돌았다. 그만큼 돈을 많이 줬다는 이야기죠, CIA가. 그러면서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부패에 연루되지 않는 게 바보처럼 여겨졌으며 돈 많이시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고 CIA에게는 마침 많은 돈이 있었다. CIA는 특수요원과 연락체계에 상당히 후한 대가를 주었다. 중국 내부에 있는 이 CIA 연락책들과
첩보 요원들에게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죠. 이 2000년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특정 국가의 외교 시설에서 최고위급 특수 요원 정도 되면 1년에 약 한 100만 달러, 11억 원을 벌 수 있었다. 이러한 대가는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급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취했다. CIA의 성공적인 모집은 베이징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약 없는 부패가 국내에서의 생존 위협일 뿐 아니라 중대한 방첩 활동의 위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CIA와의 작전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2012년부터 이제 2010년, 22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원들은 CIA 특수 요원들 간의 비밀 통신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 빈틈은 이란이 최초로 발견해 테헤란이 베이징에 알려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CIA의 중국 인맥은 무자비하게 뿌리가 뽑혔으며 중국 공산당은 수십 명을 감금하고 살해했다. CIA의 두 전직 관리는 2010년경까지 중국 공산당의 안보부처가 복잡한 여행 정보 프로젝트를 세워서 항공편과 탑승자 명단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었다고 회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CIA 요원들이 매우 신중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들은 방첩 및 공격적인 정보 활동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전에 이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빼냈을 게 분명하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동요로 베이징은 더 크고 위험한 목표를 추구할 동력이 생겼고 대량의 훔친 정보를 처리할 인프라를 통합해야 했다. 그러면서 포린 폴리시는 문제는 이때부터 확전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부터 확전되기 시작한다. 2013년부터 중국 시진핑은 오바마 정권과의 경제적 교류, 기술적 교류, 인적 교류를 내세워 수많은 중국 정보 요원들을 위장시켜 대대적으로 미국에 유입시킨다. 2013년과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인적 교류를 성사시켰다. 미국에 30만 명 정도를 정보 요원들을 파견을 했다. 대대적인 AI 및 제4차 산업혁명의 금융거래를 진행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오바마하고 조 바이든 때 이미 미국을 중국의 스파이들의 세상으로 만들어놨다고 포린 폴리스가 지금 가까스로 차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렵부터 해서 중국 공산당의 정보기관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미국에서 빼냈다. 미국 관리들 역시 중국 공산당의 정보시설은 대부분 언어와 데이터 처리 센터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미국 내의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의 기관들이 대부분 미국의 공공기관, 이 공무원들과 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그 기관 옆에서 잠입을 해서 자료를 빼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능력들로 중국 공산당은 미국 인사관리처 OPM에 침입했고, 아주 침입했다고 딱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그 인사관리처인 OPM에 침입했고 가공할 만한 영향을 미쳤다. 빠르게 식별된 아프리카와 유럽에 파견된 CIA 요원들은 2013년을 전후에 미국 정보당국은 아프리카와 유럽 국가에 잠입한 CIA 특수요원이 단시간에 중국 정보부처에 발견되고 때로는 CIA 요원들의 여권 검사가 통과되자마자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원들의 감시를 받는 충격적인 문제에 직면했고 그거에 주목을 했다. 심지어 이따금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CIA 요원들의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알기를 바라는 듯 공개적인 감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미국 고위층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한 전직 정보 요원은 중국은
잠입한 사람의 신분과 위치를 전혀 알 수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계 미국의 CIA 요원과 정보 요원이 나가면 그 즉시로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원이 뒤따라왔다. 과거라면 이것이 CIA가 내부에 첩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오바마 시절 CIA가 중국 공산당과 협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협조했지 않을 수가 없죠. 알 수 없지만 현재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간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미국 인사관리처 침투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해킹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의 해커는 미국의 전 현직 미국 관리와 이들의 배우자, 구직자 등 2150만 명의 건강, 주거, 취업, 지문, 재무 자료 등 개인 자료를 빼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중국 공산당이 조 바이든과 오바마 시절에 30만 명이 갔으면 말 다 한 거죠. 디테일한 배경까지도 도난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의 정신건강 기록, 성적 개인사와 이 성적인 이런 개인 문제, 또 해외 친척이 정부의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미국은 2015년에야 이 같은 빈틈을 드러냈지만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최초의 미국 인사관리처 해킹 사건을 이미 2012년도 인지하고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정보기관을 와해시켰다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서 근무했던 더글라스 와이즈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OPM, 미 인사처에서 다른 해킹도 이 못지않게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민감한 직위를 채용할 때 미국 정부의 요구와 과정을 파악한 중국 공산당의 이 인사 관련 데이터를 선별해 이상적인 프로파일을 만들어 중국 공산당 스파이들을 미국 정부에 심었다. 심을 수 있고 심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례 없는 통찰력을 갖게 됐고 이와 동시에 CIA가 공들여 구축한 중국 특수요원 네트워크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할 때 한쪽 눈을 감은 채 비행하는 것과 같으니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논란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조 바이든과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미 미국의 정보기관은 중국에 완전 매수가 함락이 된 겁니다. 함락. 이번 시간에는 포린 폴리스가 발표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CIA를 어떻게 함락했는지 그 충격 보고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나깨나 천멸중국, 반중친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